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오늘도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해 뒀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현웅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제 우리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강세로 마친 데에는 중국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날 미증시 3대 지수가 1.5%가량 약세로 마치면서 우리 양지수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부동산 산업 회복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제로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로 인한 당국의 방역 지침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소비주와 리오프닝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시장은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현물과 선물 모두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양지수 1% 넘는 강세로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16원 넘게 올랐었던 원달러 환율은 상승분을 거의 되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13원 60전 떨어진 1326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1.04% 오르면서 이 거래일 만에 다시 2430선을 탈환했습니다. 종가 2433.39포인트였고요. 코스닥의 상승폭 좀 더 좋았습니다. 1.34%, 10포인트 가까이 올리면서 727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시면 양시장에서 개인만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4천억 원 가까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상승장 속에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외국인이 1,200억, 기관이 500억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이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에 허리케인이 몰아쳤었죠. 투자자들은 그 충격이 남아있는 듯 간밤 뉴욕 증시는 쉽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홍콩 증시를 중심으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중국 정부는 노인층 백신 추가 접종 외에는 구체적인 코로나19 규제 완화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중국의 수요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일제히 부진했는데요. 9월 전미주택가격 지수는 지난달보다 1%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된 하락세를 보였고 9월 주택가격 상승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6% 상승된 수치로 발표되면서 전달 상승률에 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 1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0.1을 기록하면서 지난 7월 이후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겨우 강보합권 지켜내면서 마쳤습니다. 3포인트 조금 넘게 올렸고요. 나스닥은 0.59%, S&P 500 0.16%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리뷰도 들어보고요. 어제 장 통해서 오늘 장의 시장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수요일 오늘 팍스 밀키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김현웅 전문가님과 오늘 아침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그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현웅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와 함께 시장 전략 마련하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요. 이런 날 계좌에 좀 빨간불이라도 들어오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장도 어떻게 흘러갈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와중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 20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팍스 밀키트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일단은 방송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네. 수익률 리뷰 먼저 들어보고 갈게요. 저희 팍스 밀키트는 섹터 위주로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은 오픈 채팅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고지 한번 드리고 본격적으로 수익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방송에서보다 자세한 투자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은 어제 상승장 속에서 뭐 대부분이 올랐지만은 게임주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그 와중에서 게임주 중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 펄어비스 얘기해 주셨는데 펄어비스 어제도 한 2.5% 정도 강세로 맞췄더라고요. 펄어비스 얘기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넘어갈까요? 아직 모멘텀 유효한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펄어비스를 제가 이제 지지난주죠. 추천드려서 지금 뭐 한 1, 2주 정도 경과가 됐는데 이제 펄어비스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정성 위주의 첫 번째가 안정성을 위주로 선택을 했고요. 네. 이 업체는 지금 그 어떤 신작은 발표되지 않아서 성장 모멘텀은 좀 떨어지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워낙 저평가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3분기에 보니까 실적이 좀 호전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기미를. 그 내년에 이제 또 기존에 이제 그 검은 사막 이게 이제 버전업이 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한 3분기부터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안정성과 또 이제 수익성도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는데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차트로 설명 도와주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많이 하락했죠. 네. 작년 하반기 연말쯤에 하반기에 가을쯤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최근에 한 상당히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지금 수렴 과정에 있거든요.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 바운더리가 좁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에너지가 상당히 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때 이제 개파라 할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차익 실현이라는 것보다는 보니까 이때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됐어요. 아마 그쯤에 그 신작 지연 소식이 맞습니다. 나오면서 좀 예. 빠졌었던 것 요때 같아요. 요 이제 매수가 네. 외국인 매수가 집중이 됐거든요 요새. 이때 그래서 좀 매집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렴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데 네. 게임주가 그 지난 금요일하고 이때 좀 매도 의견이 나왔었죠. 골드만삭스에서. 맞아요. 그때 종목별 차별화가 좀 이루어졌는데 이 펄어비스는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수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뭐 빠르면 오늘이나 뭐 내일 중에 한번 좀 시세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주 좀 매수 유효한 걸로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펄어비스 오늘이나 내일 중에 조금 상승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혹시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오늘 좀 시초가 공략해 볼 수 네네네네. 있을까요? 오늘 지금 미국이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더 추가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일단 반등 나오는지 여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펄어비스 본격적인 다시 상승세가 나오는 거는 내년쯤 신작 발표 과정 지켜보면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펄어비스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로봇 관련주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로봇 뭐 하도 다 뭐 이슈가 계속해서 네. 있고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그 수많은 로봇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을지 그리고 그 종목은 또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로보티즈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로보티즈. 여기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 어떤 단순한 성장성보다는 어떤 이게 산업 그 일반 그 로봇 그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로보티즈는 뭐 다양한 용도의 로봇을 현재 생산하고 네. 실용화 단계에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적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수익성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이익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안정성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요때 이제 매수하고 나서 바로 요때 상승폭이 가장 컸어요. 로봇주 중에서 네. 가장 컸었는데 요거 이제 지수가 좀 빠지면서 영향을 받았는데 어제 20일선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로봇주들이 어제 다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제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로봇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근데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주봉상에는 이제 상승 추세 들어와서 네. 지금 5일선 타고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5일선 이게 좀 커졌다가 5주선 네. 이제 5주선 다시 지지를 받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월봉 한번 보시면은 이때 좀 시세가 나왔는데 다시 이제 5월선을 돌리면서 정거점 부분에 지금 매물 부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은 네. 코스닥이 추가로 이제 기술적 반등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로봇주도 이제 바로 따라가지 않을까 해서 이 월봉상의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현재는 21선까지 빠졌다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5일선 돌파 여부 보셔야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5일선 돌파되는지 요걸 보시면서 한번 매수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중에서도 로보티즈 일단은 코스닥의 반등 여부가 나오면 바로 따라갈 것 같은 것들이 로봇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5일선 지지 여부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 그중에서도 로보티즈 선정해 주셨고 우리 로보티즈 선정해 주신 이유 앞으로의 대응 같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종목. 이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선정을 해주셨던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그 수많은 관련주 중에서 어떤 건지 그리고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 어떤 거였을까요? 그 종목은 드림텍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드림텍. 소형주거든요. 소형주인데 지금 시장이 이제 개별 중소형주에 네. 개별 테마로 오르는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시장이 이제 좀 조정 국면에 있으면서 그런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드림텍은 원래 스마트폰 부품 이제 제조업체인데 스마트폰 부품 쪽은 지금 뭐 그렇게 업황이 주목받지는 못하죠. 그러게요. 삼성도 스마트폰 매출이 좀 줄고 있고, 근데 그런 쪽보다는 지금 이 업체는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 네. 안정된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네. 매출이나 이익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헬스케어 부분을 이제 사업화해서 이게 비침습식 혈압 측정기라고. 네. 기존에는 이제 혈압 측정을 이렇게 어떤 기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팔에 이렇게 조아서. 네, 근데 했던. 그거는 좀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요. 정확도가 그래요? 떨어지고. 네. 근데 이건 이제 안에 이제 삽입을 해서 하는 그런 이제 혈압 측정기를 개발을 해서 유럽 허가를 최근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유럽 쪽에서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매출 기여가 크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선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들이 지금 그 박람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네. AI 의료기기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의료기기들이 보니까 부분적으로 올라오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림텍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해서 선정을 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목요일 날 매수를 했죠.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코스닥이 이제 많이 빠지면서 영향을 맞아요. 많이 받았어요. 소형주다 보니까. 네. 근데 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아직 21선 회복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전저점 지켜주는 모습이고 워낙에 이제 소형주다 보니까 등락이 큰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늘 코스닥이 반등한다 그러면은 네. 올라줄 것 같은데 지금 주봉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아요. 주봉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제 5일선 이제 지지받고 20일 돌파 과정에서 미끄러진 건데 지금 월봉도 지금 5월선 아주 좋은 모습이죠. 돌파했다가 음봉 지지받고 다시 이제 5일선 돌파되는 모습이 5월선 돌파되는 모습이라 이것도 한번 의료기기 부분 관련해서 네. 이슈화가 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는 네. 펄어비스는 이제 매수하고 한 마이너스 1.8% 정도 소질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로보티즈는 1.2, 그다음에 드림텍은 한 3.6 마이너스 한 3.6% 정도 아니 손절매를 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모멘텀을 보고 네. 매수를 하신 거니까 좀 더 괜찮다고 가져가 보면 네. 좋은 결과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드림텍 관련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로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현재는 지금 시장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주셨던 세 종목이 조금 많이 따라오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앞으로에 계속 가져가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종목들 들어봤습니다. 펄어비스, 로보티즈, 드림텍 수익률 리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예상 지수 한번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어제장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 8시 48분 막 지났고요. 지금 예상 지수 일단 양시장 변동성이 조금 큰 상황인데 코스피는 일단은 강보합권에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은 조금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하락 전환으로 돌아섰네요. 2,432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0.3%, 2% 현재 하락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725포인트에서 시작하려고 대기하고 있네요. 어제 종가가 727포인트였고요. 잠시 후에 개장 후에 상황 또 지켜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장 이슈 있었던 섹터 테마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일단 장이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많이 올라왔는데 관련 있는 쪽이 좀 중국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정부에서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얘기 먼저 하고 가볼게요. 중국이 시위 봉쇄 이제 풀어달라고 시위를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예상으로 이제 정부에서 좀 풀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서 시장을 좀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다시 좀 모멘텀을 받는 것 같은데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계속 좀 올라가나 싶으면 또 빠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드디어 리오프닝주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국내 리오프닝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나라 중국이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템별로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아이템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 봉쇄되면은 네. 경기 우려 때문에 빠질 줄 알았는데 그걸 또 시장에서는 그걸 이제 차라리 코로나 봉쇄 정책이 주기에 완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게요. 물론 시위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건데 그래서 어제 저희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이 중국 시장의 반등에 있어요. 차트 한번 상해 차트 한번 말씀 보여드려 볼까요? 네, 좋습니다. 차트 통해서 분석 들어볼게요. 지금 그 상해 지수 차트 보시면은 네. 금요일 날 저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21선을 이렇게 하향했다가 이제 약간 아래 꼬리 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락 전환이 유력하지 않을까 중국 지수도 이렇게 했는데 어제 이제 급반등이 나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봉쇄 주기 완화 기대감에서 네. 급반등이 나오면서 뭐 단숨에 갭 돌파하면서 완전히 이제 전환되는 모습이거든요. 전고점 부분까지는 왔는데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상해 지수가 이제 차트상으로는
뭐 완연하게 기술적 반등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제. 네. 이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네. 여기 가장 큰 영향이 있어서 종목들도 이제 이 관련된 중국 이 급반등에 관련된 중국 관련된 이제 섹터들이 많이 올랐죠. 네, 그런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상해 지수 차트 통해서 설명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제 굉장히 좀 큰 폭의 반등이 나왔고 우리 시장도 함께 움직였던 걸로 분석이 되고요. 시장이 이걸 좀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 선반영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본격적인 섹터 테마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어제 제일 많이 올랐던 거는 화장품주들이 아닌가. 시간 외에서도 좀 계속해서 네네, 오르는 네네.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장중에서도 21% 넘게 네네. 올랐는데 시간 내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관련해서 뭐 아모레퍼시픽도 4%, 여기는 굉장히 대형주인데 4%가 움직였고 연우라는 종목은 화장품을 만들기 용기를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하던데 24%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모멘텀 받으려면 마스크 착용이 완전히 네. 해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화장품 관련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저희 주요 이제 선도 화장품주들이 사실 국내 시장보다 중국 시장 영향력이 가장 크죠. 포션이 맞아요. 매출 포션이 중국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장 화장품주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접근하실 때 가장 유의점이 네. 선도주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이미. 네. 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LG생활건강 뭐 이런 주들은 일단 많이 올랐어요. 네. 좀 고점이라 보셔야 되고 이동주 쪽은 이제 어제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동주. 이동주라고 하면은 보통 뭐 코리아나라든가 클리오,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업체들은 보니까 어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시작된 거라 이렇게 이동주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주안점을 그렇게 좀 화장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 일단은 조금 다시 반등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 하지만 대형주들 우리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어제도 실제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 같은 경우에 한국 화장품, 뭐 CNC 인터내셔널, 연우 이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발굴하셔서 조금 투자해 보시면은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좋은 종목 찾는 거 도와주실 거죠? 네, 전문가님. 종목 많습니다. 네. 수많은 종목 중에서 아직 안 오른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김현웅 전문가님이 찾아주실 테니까요. 오늘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들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또 저는 사실 리오프닝 하면 여행이 제일 좀 기대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행 좀 풀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도 어제 뭐 롯데관광개발은 12%, 참 좋은 여행 4.5%, 뭐 이렇게 모두 투어도 4%대 네. 올랐고요. 그런데 여행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많이 올랐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여행 관련주 제가 차트를 쭉 보니까 네. 뭐 1위 업체는 하나투어, 2위 업체인 모두투어, 그다음에 레드캡 투어, 뭐 참 좋은 여행 맞아요. 이런 레벨인데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바닥에서 오르는 거예요. 여행주는 뭐 완전 바닥에서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네. 차트 하나만 한번 볼까요? 하나투어. 네, 하나투어 대표적인 여행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21선 어제 돌파가 나왔어요. 네. 이제 시작이죠. 네. 어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아직 뭐 120선이 쭉 내려오고 있어서 크게 이게 바로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완만해져야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 딱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전부 다. 비슷한 흐름. 네네. 그래서 뭐 화장품보다는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강도도 좀 약하고. 네. 1차적으로 화장품이 더 수혜가 크죠. 여행사보다는. 여행사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쪽은 국내 그 베이스로 어제 오른 것 같아요. 중국 모멘텀보다는 네. 그 관련으로 해서 네. 국내 이제 리오프닝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른 것 같아서
뭐 하나 전부 다 이제 여행주들도 네. 이제 바닥에서 오르는 거라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행주가 일단은 화장품주보다 반응이 조금 더 느리다. 현재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상태로 보여진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투어 차트 확인해 봤는데 다른 여행주들도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신다면은 다시 여행주의 모멘텀이 돌아올 때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주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어제 좀 크게 올랐던 테마, 역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었어요. 아시아나 IDT,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소식이 나온 지는 좀 됐었는데 그게 뭐 외국에서도 다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라고 하던데요. 어제 영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합병 승인할 것 같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항공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좀 큰 폭으로 올랐고요. 11% 넘게 올랐고 대한항공은 한 2% 정도. 그리고 LCC들 우리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항공주들도 사실은 리오프닝으로 조금 엮어갈 수도 있는데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다들 조금 기대를 못했는데 실적도 괜찮게 발표가 됐고 우리 항공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고 LCC 항공, 저비용 항공사들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항공주는 이제 어제 합병 그 영국에서 합병 승인 관련해서 아시아나 계열 쪽만 1차적으로 수혜를 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오르면서 네. 이제 어떤 반사 좀 이익을 보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 아시아나 IDT는 많이 올랐죠 어제. 네. 근데 대한항공이나 뭐 진에어, 뭐 저가항공사 이런 쪽은 보니까 그게 많이 오르질 않았고 지금 외국인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나오기 그래요?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항공주 전체 업종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아시아나 쪽에 합병에 따른 어떤 구조조정의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폭이 좀 나오다가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항공 업종의 모멘텀보다는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부분적인 모멘텀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게요. 대한항공 어제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면서 장중에 한 5% 가까이 올랐다가 2.6% 정도 상승으로 마쳤는데 우리 항공주들을 이렇게 다 같이 흐름이 좋았다기보다는 사실은 어제 뭐 장도 좋았으니까 네. 그 와중에 오른 것도 있고요. 아시아나의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아시아나 IDT 상한가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 11.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은 정관이 만약에 내가 아시아나를 이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어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았을까요? 만약에 못했다 하면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네. 어제 이제 60일선을 차차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네. 네, 아시아나 항공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120까지 돌파했다가 다시 윗골에 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60일선 지지되는 모습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보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지지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게 큰 내용이기 때문에 네. 또 턴어라운드 관점이기 때문에 좀 여파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21선까지는 올 것 같은데 지지받는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네. 좀 지지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121선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아시아나 항공 어제 장중에 23% 넘게 올라갔다가 좀 마찬가지로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요. 방금 막 개장이 됐는데 현재는 지금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네. 1.5% 정도 내림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61선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주들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정책 있었던 테마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사실은 이틀 연속 계속해서 강해요. 정부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두겠다. 이렇게 하면서 항공주들 모멘텀이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가 6%,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6%, 그다음에 관련해서 AP 위성도 1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던데요. 자, 항공주들 이렇게 정부 정책이 나오면 사실 조금 안심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우리 항공주들 일단은 좋다는 거는 알겠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될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대장주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또 찾아봐야 될지 전문가님, 우리 항공주들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항공주가 이제 기존에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 그 나로 발사하면서 그때 올 모멘텀이 초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때 이제 성장성 부각되면서 해서 사실 항공주는 약간 조정을 지금 받긴 받았는데 상당히 고점 상태에 있어요. 미래 기대 가치가 많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항공주가 이제 종목이 방산주하고 많이 중복이 돼요. 맞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한국 항공우주. 그래서 항공주 측면보다는 방산주로 쪽에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방산주 테마는 이제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라오는 쪽이기 때문에 네. 방산주 쪽으로. 그래서 어제 방산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네, 맞아요. 그 방산주 쪽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방산주도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는 상당히 바닥에 아직 있고, 빅텍, 그다음에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 있어요 아직. 퍼스텍 이런 종목들은. 네. 근데 보니까 이제 대형 선도주들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국우주 현대로템도 어제 같은 많이 올랐고요. 이런 대형주들이 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 쪽에 이런 대형 선도주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차트상으로는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좋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주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좀 상승 탄력이 좋기는 했었지만 올 초에 나로 발사 관련해서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볼 수 있는 방산주를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방산주는 이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정부에서 이 우주항공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북한 핵실험 할 경우에 좀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이 또 방산주에 맞습니다. 좋은 영향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현대로템 4%, LIG 넥슨도 강세로 마쳤고 방산주들도 함께 모멘텀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이 중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항공주들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좋아 보인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방산주 측면에서도 같이 방산주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목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항공주 그리고 방산주 같이 묶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금 안 좋았던 테마를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11월 30일 애플페이 국내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날짜인데요. 사실 어제 애플과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좀 안 좋았어요. 네. 애플페이 관련해서 우리 정보통신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이제 선반영되고 끝나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했는데 애플이 또 그 중국 공장이 지금 파업에 들어가면서 관련해서 LG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은 어제 약세로 맞췄더라고요. 자, 우리 애플 관련주들 전문가님 이거 차트 통해서 한번 볼까요? LG노텍 가장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떠오르지 않나 싶은데 LG노텍 현재의 흐름 어떤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LG노텍 어제는 1.8% 지금 정도. 애플 악재가 네. 애플 가동률 저하가 어제 미국 그 나스닥에도 굉장히 가장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인데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이 좀 됐어요, 많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최근에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실제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지금 다시 어제 좀 21선을 하향했죠.
그 지금 데드가 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5일, 20일 데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애플페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대감으로 일단 1차 올랐어요. 이때 올랐고 지금 이제 좀 조정이 가다가 애플 악재가 터지면서 추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애플 그 중국 문제가 좀 해결 가시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애플페이도 실제 사업화 여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반등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조금 추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노텍 차트 통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중국발 악재가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오랜 기간을 지켜봐야 하지 않나. 현재 지금 하락 측면에 내려와 있는 LG이노텍인데요. 이 종목은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나는 그래도 애플 믿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미 뭐 선반영은 많이 돼서 네. 추가 하락 뭐 하더라도 그게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애플도 좀 하락세가 있었고 LG노텍도 좀 내려오고 있지만은 선반영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애플페이 관련해서 LG노텍을 차트로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종목을 하나 더 체크를 하고 갈게요. 어제 상승분 좋았던 종목들 중에서 저는 나레나노텍 미래나노텍. 나레나노텍 미래나노텍이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네, 잠시만요. 미래나노텍도 있고 나레나노텍도 있는데 미래나노텍을 어제 4% 정도 올랐고 나레나노텍이란 종목이 어제장에서 15% 넘게 네. 올랐었거든요. 25% 정도 상승률 기록했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라고 하고요. 어제 제조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좀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이 종목이 차트상에서 현재 어떤 위치로 보이는지 그렇게 큰 종목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일단 차트 잠깐 말씀드릴까요? 차트 네. 한번 보시면은 좀 이런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기술적 반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120전 5일 120 돌파까지 나왔다가 네. 다시 다시 이게 이제 하락 전환되면서 상당히 이게 크게 빠졌어요. 사실 이 기술 반등이 나오면은 한 120일이나 60일 지지되는 게 맞거든요. 네. 보통 한 120일 지지가 나오는데 지금 하락해 다시 60일까지도 하락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21선이 지금 눕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매집 거래량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네. 좀 매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1차적으로 기술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21선 위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돌림 과정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쪽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는데 네. 반도체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가 중국 포션이 한 40%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오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에도 미국에서 좀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좀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루머죠. 나오고 있어서 소문이 있군요. 한국 디스플레이 쪽이 좀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네.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다가 어제 조금 밀렸는데 네.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 매수가 나오면서 그 디스플레이 쪽에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설비 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나레나노텍 어제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나오면서 장중에 25% 정도 그리고 종가는 한 15%좀 빠지면서 15% 정도 상승으로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현재 차트상 위치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오늘도 좀
오늘 사실 시장은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1% 정도 올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9,130원, 4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슈가 나오고 우리나라 관련주들 수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전문가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묻어두고 가져가면은 네. 위치 지금 좋아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오늘도 조정받는 모습이 좋거든요. 네. 그 어제 종가 위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음. 네네, 이건 뭐 계속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레나노텍 종목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1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장 지수와 수급 상황 체크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양시장 오늘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는 0.45% 정도 내리면서 2,422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내려온 상태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자면은 코스닥은 비슷한데 0.5%, 6% 정도까지 지금 하락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72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과 마찬가지로 개인만 양시장에서 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네요. 개인은 근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1,000억 원 넘게 초반부터 강하게 담고 있고 외국인이 270억, 기관이 760억 정도 좀 크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실게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500억 넘게 담고 있고요. 외국인이 468억 원, 기관 한 40억 원 정도 장 초반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은 살짝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계속 위안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환율 현재는 1원 70전 정도 올리면서 1,328원 30전 확인됩니다. 그래도 일단 1,320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상황 짚어드리고 왔고요. 오늘장 일단은 전문가님 오늘도 코스피 반등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장 초반에는 하락이네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출발했다가 후에 상승 전환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시장이 어제 이제 중국 영향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약간 약보합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조정받는 모습 뭐 괜찮아 보이거든요.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도 그 포지션이 그게 매도 포지션이 크지가 않아요. 약간 매도 쪽 가 있는 건데 뭐 네. 관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21선 한번 지지 받았다가 다시 어저께 이제 재지지 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일 기간 조정으로 가다가 어제 급반전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추가로 상승한다 그러면은 연장 파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연장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5일, 20일 되드나면서 기간 조정 들어가지 않고 다시 이제 상승 추세 복귀되는 거거든요. 연장이 나오면서 이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추가로 상승한다 그러면은 연장 파동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코스닥에서 상승률이 컸죠. 맞아요. 다시 마찬가지로 21선 다시 지지받으면서 어제 5일선 돌파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역별 아직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추가로 반등한다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상승폭이 클 것 같아요. 탄력이 반등한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시가로는 어제 미국 영향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라 오늘 중국 시장하고 미국 나스닥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중국 시장이 개장되기 전까지는 좀 이런 모습 보이다가 중국 시장 그에 따라서 좀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근데 뭐 중국 시장은 워낙 좋기 때문에 어저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하루는 미국, 하루는 중국 뭐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제 중국장 따라서 많이 올랐는데 장 초반 일단은 나스닥의 내림폭이 좀 0.6% 정도 나왔으면서 일단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이제 이따 10시 30분에 상하이 시장 개장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여태까지 그랬듯이 코스닥의 반등폭이 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9시 16분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예상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오늘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봐야 하나요? 라고 한다면 오늘의 팍스 밀키트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할 수 있는 섹터, 종목 찾아주실 테니까요. 함께 확인해보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11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무리 잘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 주목해 보시면은 오늘 좋은 결과 가져다 줄 섹터 그리고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어떤 부분 주목해 보면 될까요? 네, 시장이 지금 약간 조정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그 급반등에 따른 조금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특히 코스닥에 추가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양봉 나오는지 보시면서 코스닥에 좀 집중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중 섹터 중에서는 주로 이제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방산주 그다음에 2차 전지나 반도체 후발주 쪽에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중에서 오늘 밀키트는 지금 중국 시장 어제 급반등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있는 화장품주로 오늘 밀키트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11월 30일 수요일 오늘 방송,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계속 설명해 주셨다시피 화장품주, 방산주, 그리고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시는 2차 전지 반도체 후발주자 눈여겨보자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가장 주목해볼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바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저희 아까도 전문가님과 얘기 나눴지만 더 자세한 종목들,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또 언제 들어가고 나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입장하실 수 있고요. 김현홍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문자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찬 투자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투자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